수업이 시작하는 종소리와 아이들의 잡담 소리,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나는 교실. 그 모든 소음에 가려진 건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교권이 무너지며 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2022년 5월,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익산의 모 초등학교의 5학년 교실을 찾은 건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아닌 이전 학교에서 2명의 학부모들에게서 민원을 받고 강제 전학을 온 Y군이었습니다. Y군이 강제 전학을 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학교 폭력. 그러나 선생님과 동급생들이 무엇을 상상했든 Y군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Y군은 5월 24일 전학 온 첫날부터 교실에 폭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침없는 폭언과 폭력을 썼는데 그 대상엔 선생과 경찰과 같은 어른들도 있었죠. 왜 기강을 잡으려고 해요? 이건 놀랍게도 Y군이 교실 안에서 자신에게 교과서를 전해주는 담임 선생님에게 한 말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와중에 말이죠.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Y군의 신고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 자신과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차기를 한 것이죠. 이를 목격한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Y군을 말렸지만 이때 Y군의 밑도 끝도 없는 분노는 학생에게서 선생님으로 불이 옮겨 붙듯 이동했습니다.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 잡고 질이야. 한참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던 Y군은 여기서 그 분노는 잠재우지 못하고 한술 더 떠서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요. 물론 교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자수를 한 것이 아닌 자신을 말린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것이었죠. 이후 Y는 마치 고삐가 풀린 짐승처럼 온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까지 두려움에 떨 정도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다고 눈치를 보며 Y군의 폭언과 폭력을 피할 수도 없었는데 Y군의 성질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재난만큼이나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쳐다봤던 이유만으로 한 여학생의 배를 걷어차기도 했죠. 교실에서 타블렛 PC로 크게 음악을 틀어 수업 시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크게 욕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수업 전엔 칠판에 크게 욕설을 써놓기도 했죠. 수업이나 해. 들어줄 테니까. Y군의 극단적인 행동은 급식실에서 칼을 가져와서 교사를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기만 하면 Y군은 세상 두려울 거 하나 없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반항을 했는데 실제 Y군을 제지하기 위해선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까지 투입이 될 정도였고 Y군은 자신을 말리러 온 교장 선생님에게도 끊임없이 분노에 찬 욕을 쏟아냈죠. 또한 수업 방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Y군은 단지 자신을 제지하려고 했던 이유만으로 경찰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 대체 어떻게 한 학교를 이리도 난장판으로 만들었을까요? Y군의 만행은 이제야 뜨거운 감자가 된 대한민국의 교권과 공교육 몰락의 실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Y군이 강제 전학을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무너진 교실의 모습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봄의 마지막 날, 저희는 신고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신고였죠. 그리고 그 신고자는 바로 Y군. 그 전에도 Y군은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대 신고 전화를 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Y군은 교실 안에서 다른 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날아차기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치 정해진 수순 마냥 자신을 제지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했죠. 뭐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한다. 정작 정말 신고를 해야 할 건 담임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일 텐데 Y군은 늘 그렇듯 신고를 빌미로 담임 선생님을 협박하듯 조롱했고 자신의 도발로 원하던 관심을 받지 못하자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반 학생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교실에 도착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담임 선생님을 향해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Y군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라 경찰에게 말하는 Y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Y군의 성질은 같은 반 학생들의 작은 반란에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이 붙었다면 붙었다고 해야 할까요? 너희 두고 봐. 내가 영상 찍은 놈들 얼굴 다 외웠어. Y군은 영상을 찍어 경찰에게 보여준 학생들을 향해 보복성 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날 사건은 학교 측과 Y군의 부모님이 며칠간 Y군이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고, 물론 그간 Y군이 교실에 끼친 피해로 친다면 징계라기보단 휴가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아주 잠시라도 Y군이 없는 교실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하루도 가지 못했고 더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5월 31일, 바로 부모의 감시를 받으며 집에 있어야 하는 Y군이 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야, 너 어제 나 찍었지? Y군은 등교길에 전날 자신의 영상을 찍은 한 여학생을 찾아가 당장 영상을 지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은 단순히 폭언으로 끝나지 않았고 Y군은 여학생의 머리를 치며 수위 높은 폭행까지 하게 됐죠. CCTV를 확인한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즉각 학교로 갔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학교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고자는 Y군이었죠. 그때는 아직 Y군의 출석 조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였고 교장도 이를 Y군과 경찰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걸 안 경찰은 Y군을 학교 밖으로 인솔하려고 했지만 말 그대로 Y군은 들어먹질 않았죠. 오히려 소위 촉법소년 나이인 자신을 경찰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경찰을 조롱하고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명 더 불러서 3대1로 뜨던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허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2명도 어쩌지 못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쯤 되면 심각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정말 Y군은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던 걸까요? 그 무엇도 그의 아나무인한 행동과 폭주기관차 같은 성질을 제지할 수 있던 건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그 답을 Y군의 끔찍한 전적이 드러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사라졌던 학급에서 키운 햄스터를 Y군이 죽였던 사건으로부터 말이죠. Y군에게 출석 조치가 내려지기 전 Y군은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같은 반 학생의 미술용 물통에 몰래 넣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의 주인은 이전 Y군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병원까지 갔던 피해 학생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Y군의 부모님을 소환했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Y군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제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애아빠를 보낼게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Y군의 시건방졌던 표정이 사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오면 나 죽어요. 학교의 폭군 Y군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아버지였죠. 대체 Y군과 Y군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Y군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사코 평소에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Y군이 강제전학 오기 전 있었던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전 학교에 Y군의 아버지가 소환됐을 때 아버지는 선생님들의 앞에서 Y군에게 심하게 손찌검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심지어 Y군은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부르려고만 하면 경찰에 신고해 끝내 아버지를 상대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담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제전학 이후 Y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서 오는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끼친 피해에 대한 논의와 교육과 훈육을 위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버린 것이죠. Y군에 대한 모든 매체의 인터뷰와 해명에선 언제나 Y군의 어머니 홀로 나섰고 실로 외로운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Y군의 어머니는 한 매체에서 오히려 자식의 일에서 손을 뗀 Y군의 아버지를 두둔했습니다. 애아빠도 아들한테 신고를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Y군이 지금껏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 아들을 피해자라고 여기는 인터뷰까지 했죠. 우리 아들이 기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막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아이와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의 아이를 방임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Y군은 또 한 번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출석 조치가 내려지고 햄스터를 죽인 뒤 학교에서 긴급 조치까지 내려오자 Y군이 지역 맘카페에 담임 선생님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누가 봐도 허위 사실에 저열한 혐오성 문장을 기재한 게시글에 맘카페에 가입했던 학부모들은 공분했고 학교는 이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게시물을 내리라는 댓글을 달았고 Y군은 이 댓글을 담임 선생님이 달았다 착각을 했죠. 그리고 Y군은 학교에 찾아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글을 남기는데 Y군이 아기를 품고 다시 학교로 찾아온다는 소식에 학생도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기후환경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던 날. 안 그래도 학생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체험학습장에서 행여 Y군이 나타나 큰 피해가 일어날 걸 우려한 학교 측은 체험학습 날짜를 조정해야 했죠. 초등학생 단 한 명으로 인해 몇 달간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상황.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는 학부모들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은 Y의 악독한 독주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 심지어 만 14세 이전의 촉법 소년인 Y군에게 범적 조치를 하기엔 참담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했는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고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엔 Y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거의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조사에 착수했고 6월 14일 드디어 Y군에 대한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Y군은 학교가 아닌 병원형의 센터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동반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결과가 나왔죠. 관계자들은 더 이상 강제전학이나 단순 징벌과 같은 단죄로 이번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치유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Y군뿐만 아니라 Y군이 쓸고 간 해당 학급 학생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 지원이 진행됐는데 과연 상담과 치료는 학급 학생들에게도 또 Y군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같은 해 2022년 학교 폭력 심의 결과가 나온 후 Y군은 익산쌉초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 채널엔 그간 자신의 만행에 대한 해명 영상과 강제전학을 가게 된 과정, 심지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피해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날 만한 영상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온 건 약 10개월 전. 아무리 봐도 치료를 받으며 과거를 반성하고 행동이 교정이 됐다고 하긴 어렵기만 한데 어쩌면 Y군은 자신의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았다 생각하고 세상에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쌓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없앤 건 Y군 바로 자신입니다. 또한 그간 인터뷰 매체에서 추측이 되어온 Y군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Y군이 올바르게 자랄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들 앞에서 가정 환경과 아직 어린아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자신에게 준 교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걸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껏 자신이 망쳐온 것들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Y군이 마음껏 헤집고 다닐 수 있도록 교사들의 두 손 두 발을 묶은 현재 교육 시스템 또한 현 시국이 마련한 기회로 인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디 가정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무너진 교권이 회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훗날 세상에 나올 아이들의 손에 걱정 없이 우리 사회를 맡길 수 있게 말이죠. Wow.